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JMS의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가동산 김기순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김기순은 아가동산 신도의 자녀인 최낙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최낙기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이 일로 김기순은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그녀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김기순의 스승은 이교부라는 사람입니다. 이교부는 1970년대 전라북도 이리시에서 주로 활동하였는데 이른바 삼선교리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삼선교리는 3가지 선을 끊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교리인데 가족이나 사람 간의 정인 인정선, 성적인 욕망인 정욕선, 재물에 대한 욕심인 무욕선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979년경 이교부에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천국 댄스 사건이라 불리는데 이교부의 신앙 집회 중 한 여신도가 나체로 춤을 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교회 목사들이 이교부를 방문했는데 이교부는 이 목사들을 구타하였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이교부가 구속되자 교회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김기순입니다. 권력을 잡은 김기순은 신도들에게 신앙생활보다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신도들에게는 떡장사, 김밥장사 등을 하게 만들었는데 신도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신도들이 피땀으로 번 돈을 모아 경기도 이천군 일대에 땅을 구입하여 농장을 만든 뒤 협업마을 아가동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아가동산은 신도들이 번 돈으로 레코드 음반 판매업도 하였습니다. 신도들이 임금을 전혀 받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음반 판매업은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때 만든 회사가 주식회사 신나라 레코드입니다. 최낙기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김기순은 아가동산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라 단순히 같이 생활하는 협업마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가동산에는 마을의 규율을 정해놓은 약관이 있기는 했지만 실체는 김기순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아가동산에서 김기순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김기순은 아가처럼 순진무구하다라는 의미로 신도들에게 자신을 아가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1989년에는 신나라 원년식 행사를 개최하여 신의 나라가 도래하였으며 자신이 곧 사랑의 왕이자 구세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매년 김기순의 생일이 되면 성대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행사는 오로지 김기순을 찬양하는 행사였습니다. 아가동산은 이른바 삼선교리에 따라 가정이나 가족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결혼이나 이성 간의 사랑,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삼선교리를 어기거나 김기순에게 대적하면 가혹한 징벌이 행해졌습니다. 남자는 마당새, 여자는 종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중노동을 시켰고 심한 신체적 폭행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아가동산에서 신도들을 폭행할 때에는 부모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때리게 한 다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도들에게는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강요했지만 정작 김기순 본인은 교리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젊은 남자 신도들을 방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낙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건 1987년입니다. 최낙기는 아가동산 신도인 부모를 따라 아가동산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당시 최낙기는 만 5세였는데 매우 영특한 편이었습니다. 삼성교리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가동산의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살지 못했고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5살 아이의 눈에 김기순이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최낙기는 나는 아가야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김기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신으로 숭배받던 김기수는 최낙기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수는 최낙기에게 귀신이 씌었다고 말하면서 최낙기를 돼지우리 철장에 묶었습니다. 최낙기가 돼지우리 철장에 갇힌 건 8월 중순으로 더위가 극심한 한여름이었습니다. 김기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혹한 폭행도 가했습니다. 신도들을 시켜서 돼지 똥을 최낙기의 전신에 바르고 뽕나무 가지 등으로 단체로 최낙기를 구타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낙기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가동산을 이탈한 교인들을 통해서 김기순의 만행이 드러났고 검찰은 김기순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탈 교인들은 김기순의 명령으로 최낙기가 맞아 죽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증인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약간씩 차이가 있고 증인들은 아가동산을 이탈한 사람들이라서 아가동산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한 법원은 김기순에게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 즉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교주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철부지 어린애를 죽일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폭행 장소가 공개된 돼지우리인 점 등을 보면 죽이려 했다기보다는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김기순에게는 최낙기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신도였던 강미경을 때려 죽였다는 혐의도 있었는데 법원은 강미경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낙기는 화장을 한 기록이 있어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강미경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기순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가동산은 김기순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종교 집단이고 김기순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기순의 지시에 따라 45세에 불과한 아이가 한여름에 집단적인 구타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기계적으로 법논리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순은 아가동산이라는 종교 집단을 만든 뒤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교주로 행세하였습니다. 신도의 자녀인 최낙기가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김기순은 최낙기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김기순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